이어서 별의 진화. 이 별이라는 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 수소 핵융합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이 별의 진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탄생. 별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두 번째, 주기율성의 특징은 어떠냐? 주기율성의 특징. 별이 주기율성이니까. 세 번째, 진화 과정. 근데 이 진화 과정은 뭐에 따라서? 질량에 따라서 경로가 조금 달라졌지.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별은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게 성운이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그 파란색 피부 갖고 있는 그 여자애 혹시 알아? 영화 안 좋아하나? 네뷸라. 걔 이름이 성운이라는 뜻이야. 네뷸라. 그래서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곳들. 여기서 성간물질이라는 건 뭐 미세먼지들도, 먼지들, 티끌들, 가스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주로 분자 상태의 수소로 구성된다. 우주의 약 75%가 수소입니다. 알겠습니까? 75%가 수소야. 자, 그럼 이 별은 어디서 탄생하느냐? 탄생하는 곳 중요합니다. 암흑성운의 암흑성운. 자, 성운의 종류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 성운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출성운이라는 게 있어. 방출성운. 주변의 별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거야. 따라서 온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이 방출성운은 항상 뭐에 비유하냐면 야광별에 비유를 해. 야광별이 어때? 낮 동안 빛을 흡수했다가 밤이 되면 빛을 내잖아. 그렇지? 근데 엄마들이 야광별 애기들이 이제 궁금해서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손 뜨거워, 다쳐, 이러진 않잖아. 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주변에 별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지 않다는 건 무슨 색이라는 얘기야? 적색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반면에 두 번째는요, 반사성운이에요. 얘들은 주위의 별빛을 뭐한다? 반사하더라. 별빛을 직접 반사를 해. 온도가 어때? 높은 편이야. 선생님, 거울의 표현해, 거울.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어떤 장난을 했냐면, 보통 이제 창가에 앉은 애들이 여름에 햇빛을 이렇게 거울로 반사해가지고 친구 눈에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싫어하잖아. 친구 눈에다가 비치면 이제 눈부시다고 싫어하잖아. 근데 수업 시간에도 그런 장난을 좀 해. 어떻게 하냐면, 약간 동그란 거울을 칠판에다 하면 혼나니까 수업하고 있는 친구 뒤에 목덜미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어. 그 반사된 빛을. 그러면 걔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목을 이렇게 만져. 왜냐면 간지럽거든. 뜨거워져서. 그럼 열이 나거든. 장난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가고 이렇게 쓱 보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이제 오래 하면 안 돼. 화상 입으니까 위험해.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 이제 장난치는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 거울이라는 건 빛도 반사하지만 열도 반사한단 말이야. 반사성운도 마찬가지야.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열도 같이 반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온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사성운은 푸른색을 띠더라, 보통. 마지막 세 번째가 암흑성운입니다. 이 암흑성운은 주위의 별빛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야. 너무 이 성간물질의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성운들에 비해서 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별빛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즉 먹구름 같은 특징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검은색으로 나타나겠지. 그런 암흑성운, 안 그래도 성간물질의 밀도가 다른 성운들에 비해서 높은데 그 암흑성운 안에서도 밀도가 더 커.
그래야 성간 물질들이 어떻다는 얘기야. 많이 모여 있다. 그리고 온도는 낮아야 돼. 왜? 온도가 높으면 성간 물질들의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서로 뭉쳐 못 뭉쳐? 못 뭉쳐. 얘들이 강아지들이 빨빨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모으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 그래야 이곳에서 뭐가? 중력에 의한 수축 과정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중력에 의한 수축.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운의 중력 수축. 방금 얘기했던 암흑성운의 밀도는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뭐가? 중력이 강해지면 물질들이 중력 수축을 한다. 그죠? 그럼 당연히 수축을 하다 보니까 크기는 감소, 밀도는 증가, 그리고 물질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들이 집중되잖아. 모이니까 온도가 상승해. 그죠?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시별의 형성이다 라고 불러. 원시별.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물질들이 뭐에 의해서 중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해. 여기서부터 계속 뭐야? 중력이 작용하면 점점 밀도가 커지면서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알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건 이거야.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정도.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정도 이르면 매우 뜨겁다는 거지. 매우 뜨거워. 거의 뭐 700, 몇 도야? 273배니까 770도가 넘는, 770도 가까운 거지. 자, 그러면 이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 돼버리면 빛이 방출돼. 여기서 말하는 무슨 광선? 가시광선이라는 빛이 방출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야. 우리가 쇠 있잖아. 철을 녹이면 빨갛게 쇳물이 되잖아. 근데 그 쇳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질 않잖아. 근데도 어때? 빛이 나잖아. 왜? 온도가 높으니까. 고온에 의해서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과시광선에 빛이 방출이 된단 말이야. 붉은색으로. 그치, 붉은색의 빛이 방출이 되지.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전주계열이라고 불러. 전주계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원시별과 전주계열을 그냥 합쳐서 원시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과정이 원시별이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을 넘어서면 뜨거워졌기 때문에 빛이 방출되고, 그렇게 해서 빛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원시별의 단계를 전주계열 단계라고 불러줍니다. 전주계열. 아직 별 아니야. 알겠습니까? 아직 별 아니야. 전주계열이야. 그리고 더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이거 안 눌려. 일어나.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 1000만 켈빈. 아까는 1000켈빈, 지금은 1000만 켈빈. 아까는 표면 온도, 지금은 중심부의 온도가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준다. 됐습니까? 이게 별의 탄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생하는 별의 탄생 과정에서 첫 번째,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이 어떻더라? 빠르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에 빨리 도달한다.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어때? 온도가 더 높이까지 올라가겠지?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된다. 그래서 어느 쪽에? 이쪽에 위치를.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자 보세요. 요거 봐봐. 요거 이제 요거 뭐야? 요걸 보면 여기 M 요거 보이니? M 스타? 이게 이제 별의 질량이거든. 별의 질량의 100배 이상인 친구들은
이렇게 진화는 주결성으로 진화. 여기서 진화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거든. 거쳐서 가는데 얼마야? 10,000년 정도 걸리더라. 10,000년 정도. 반면에 이런 거지. 0.1. 그러면 태양의 질량이 10분의 1인 별은 10의 8제곱이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년 정도 걸린다. 주계열성까지 가는데. 자, 그리고 하나 더. 질량이 태양의 0.08배 이상이면 0.08. 이 정도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온도가 뜨겁게 달궈졌다가 다시 식어버리면서 뭐가 된다? 갈색 외성이 된다. 갈색 외성. 몇 배? 질량이 태양의 0.08.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의 특징 좀 알아들어 그랬지?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자,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리고 자, 중요한 거 크기가 일정합니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에너지 1 당연히 수소핵융합 반응이야, 그렇지? 크기 일정해. 왜? 내부의 기체 압력과 힘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별 중심에 핵이 있어. 핵에서 외부로 이렇게 뭐가 발생해? 내부 압력이 발생해.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반면에 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뭐가 작용해? 그렇지. 중력이 작용을 하더라. 이 두 개의 힘이 어떻더라? 같더라. 평형을 이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주계열성 이전에는요, 주계열성이 되기 전에는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이 어떻게 돼? 불균형을 이루거든. 불균형. 내부 압력이 커지면 별의 크기가 커졌다. 중력이 커지면 다시 작아졌다. 왜?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잖아. 그럼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중력이 더 세지면서 다시 줄어들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변하는.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불균형에 의해서 내부 압력이 커졌다, 중력이 커졌다를 반복해. 이 불균형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변광성이라고 불러. 왜? 부피가 커지면 뭐가 커져? 광도가 커져. 왜? 반지름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작아지면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광도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 별의 밝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별들을 우리는 변광성이라고 불러준다. 그렇죠? 그 다음 주계열성은 요거야.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이 짧다. 즉 수명이 어떻더라? 전체 주계열성의 전체 수명의 90%인데 이 기간이 짧아지면 별의 수명도 어떻게 된다? 역시나 짧아진다. 왜? 연료를 빨리 소모한다. 이 연료가 뭔데? 수소가 되겠지. 수소 연료를 빨리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그럼 주계열성 이후의 단계, 이게 이제 아까 진화 과정이지. 자, 뭐에 따라? 질량에 따라 진화 과정이 달라지는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요, 주계열성 이후에 뭐가 된다?
적색거성이 된다. 적색거성. 자,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모되면 수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헬륨이 만들어졌지. 그럼 헬륨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왜?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팽창을 하려고 했는데 핵융합 반응이 끝났으니까 내부 압력 줄어들어. 그러니까 뭐가 커져? 중력이 더 커지는 거야. 사실 중력이 더 커진다기보다 내부 압력이 작아지면서 중력의 역할이 더 커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그러면서 중심 핵을 기준으로 뭐가?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겠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기 시작한다. 왜? 빠르게 일어날 중력 수축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면 이 친구에 의해서 헬륨 핵을 둘러싼 수소층이 뭐 한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중심부만 이렇게 별이 있으면 요 중심부만 1000만 켈빈이 넘었는데 여기만 중심부에서 중력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수축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주변부가 어떻게 되겠어? 가열이 되면서 주변에서 뭐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중심핵에서는 뭐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은 1만 켈빈이 넘어가면 돼.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의 10배 온도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탄소나 산소 같은 친구들이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적색거성은 중심부가 뭐야?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적색거성을 보면 적색거성이 단계가 끝나면 중심부에는 탄소하고 산소가 있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고? 헬륨이 있고. 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고? 수소가 있는 이게 3단 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색거색 중심에서의 뭐가? 헬륨이 소모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탄소핵이 되면 탄소도 되고 뭐 산소도 있으나 탄소핵이 되면 뭐가 된다? 중력 수축이 역시 똑같이 일어나. 왜? 핵융합 반응이 또 이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야? 또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또 압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지?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성. 별이 뭐한다? 팽창한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헬륨이 소모해서 이게 되면 더 이상 뭐가 일어나? 헬륨 핵융합 반응이 없잖아. 그럼 역시 뭐야? 내부 압력이 다시 감소될 거고, 그렇지? 따라서 뭐가? 중력 수축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야? 바깥쪽에 헬륨과 수소층이 어떻게 된다? 또 가열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증가하겠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가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지. 그 과정에서 바깥쪽 수소와 헬륨 같은 친구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서 대기니까 대기들은 뭐야? 입자운동 활발하니까 중력에 잡혀 있지 않고 쉽게 방출이 된다. 따라서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어디가? 주변부, 별의 주변부, 적색거성의 주변부. 이 주변부에 있는 대기들이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반면에 중심부는, 중심 핵은 중력 수축을 받아서 계속 어떻게 돼? 온도가 상승하면서 밀도가 매우 큰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
근데 얘들은 수축에 의해서 수축하기에 온도가 높아졌단 말이야, 그렇지? 수축해서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백색으로 보이는 건데 더 이상 에너지를 못 만들어? 못 만들지? 따라서 점점 식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흑색 외성까지. 그러니까 자 이때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태양은 뭐 50억 년 후에 적색거성으로 서서히 진화했다가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 자, 적색거성이 주기혈성에서 적색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크기 커지고 광도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표면 온도와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부피가 커지니까. 반면에 적색거성에서 백색외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핵이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 그렇지? 온도와 밀도는 증가하지만 크기와 강도가 어떻더라? 감소한다.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다행인 건 아직 50억 년이 남았더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죽어도 괜찮더라. 자, 조금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 한번 요까지 나가봅시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보통 이제 10배 이상이라고 보면 돼. 10배 이상으로 매우 큰 별은 주기혈성에서 초고성으로 간다. 초고성으로 간다. 적색거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광도가 큰 초고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핵융합 끝나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헬륨 핵융합이 되고 헬륨 핵융합 끝나면 또 중력 수축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과정 중심부에서 헬륨이 소모되면서 탄소핵이 됐어. 그리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또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해. 그러면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 왜? 10,000켈빈 정도까지만 올라가니까. 근데 이 초고성 같은 경우는 어때?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어. 왜? 밀도가 매우 크니까.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심부가 또 수축을 하면서 2만 켈빈, 5만 켈빈, 10만 켈빈, 20만 켈빈, 이렇게 3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헬륨, 탄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까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규소 핵융합에 의해서 뭐를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왜 철까지 만드냐?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끝나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탄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면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고, 또 탄소 핵융합이 끝나면 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그 다음 거 네온, 그 다음 거 마그네슘, 규소, 계속 온도가 높아지면서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핵융합이 멈춰버렸어. 그럼 중심부의 온도는 어때? 약 30억 켈빈까지 올라가. 1000만 켈빈에서 30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부는 1000만 켈빈이었잖아, 그렇지? 바깥으로. 그러면 급격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왜?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이 온도가 높은 중심 핵 부근에 급격하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강한 충격이 발생한다.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보글보글 끓지만 프라이팬을 먼저 가열한 다음에 물을 탁 넣는 순간 어떻게 돼? 팍팍팍 물방울이 튀어버린단 말이야. 그런 현상인 거야. 굉장히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니까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인 거지. 그게 바로 뭐더라?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하는 거야. 초신성이 만들어지고, 문제는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다른 원자핵과 융합하여 금, 납,
우라늄 같은, 즉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 초신성의 중심에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었다면, 초거성의 중심에선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간 주변의 잔해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성운이 만들어질 거고, 중심부는 중성자별이나,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어디가 있어. 중심부는 중성자별, 왜 이러노,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알겠습니까? 중심의 핵은. 그래서 대략 한 20배 정도까지는, 20배 정도까지는 중성자별, 그리고 20배 이상부터는 블랙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 폭발에 의해서 퍼져나간 초신성 장애들은 새로운 성운을 만듭니다. 이런 성운에 의해서 지구도 만들어진 거야. 지구에 우라늄이나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있다라는 건,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구나. 초신성 폭발로 중심핵은 수척하여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 된다. 그리고 매우 큰 경우에는 중력이 매우 큰 블랙홀이 된다. 어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구가 땅콩 정도로 압축되면 지구도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땅콩. 지구가 땅콩. 별로 안 놀래네. 그 정도의 압력이 있으면 지구도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치?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운에서 태어난 별이 진화를 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고, 이 물질들이 다시 행성상 성운이나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성운을 만들지. 그래서 행성이나 별을 또다시 만드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운을 이렇게 불러. 별의 요람, 이렇게 불러. 별의 요람. 별의 요람. 태어나서 죽어도 별이 되고, 성운이 되고, 태어날 때도 성운에서 태어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